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골카르당이 2월 대선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승리에 기여한 후 차기 내각에서 5개 이상의 장관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카르당은 이전 임기에서 국민협의회 의장직을 차지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유지하지 못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내각에서 더 많은 장관직을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카르당 사무총장은 최종 결정은 프라보워 당선인에게 달려있지만 골카르가 5개 이상의 장관직을 맡아 국민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골카르당이 많은 장관직을 얻는 것이 교환의 결과가 아니라 골카르당이 기술 관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프라보워는 내각 구성을 앞두고 있으며 골카르당은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프라보워는 정치적 동맹을 고려해 내각을 확대할 계획이며 장관직 수 제한을 해제한 법 개정도 이뤄져서 이전 내각보다 더 큰 규모의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투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제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 저렴한 외국산 제품이 아니라 생산성 저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생산성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자본 지출을 최적화하지 못한 것이 경쟁력 약화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오래된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제조업체들이 연구개발과 인력 역량 강화에 자본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기계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산업부는 수입품의 유입이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수입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계획 중이며 불법 수입품을 단속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적 자원 개발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2020년 제정된 일자리 창출법의 시행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니켈 산업에서 강제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따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력부 노동검사국장은 이같이 발표했으나 아직 미국의 주장을 확인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산 니켈을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모집된 성인 노동자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저임금과 체벌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니켈을 생산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 부문에서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라웨시 섬에서 주로 니켈 생산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생산업체는 중국 기업입니다. 이에 대해 자카르타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KCC글라스는 바탄공장 완공을 기념해 화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입식에는 정몽희 KCC글라스 회장과 로산 누슬란이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을 비롯한 200여 명의 인도네시아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 위치한 바탄공장은 약 46만 제곱미터 규모로 연간 44만 톤의 파유리를 생산할 수 있는 대형 공장입니다. 하루 최대 생산량은 1200톤으로 이는 하루 생산량으로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감쌀 수 있는 규모의 파유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바탄공장 완공으로 KCC글라스는 우리나라 여주공장과 합쳐 연간 174만 톤의 파유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CC글라스는 인도네시아 유리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며 향후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아세안, 오세아니아, 중동 등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종합 유리 클러스터로 공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업 노을은 인도네시아 보건국으로부터 자사의 혈액 분석 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을의 아세안 지역 첫 시판허가로 노을은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현재 노을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시판허가를 확보했으며 태국과 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인증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 허가는 강화된 아세안 의료기기 규제를 통과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큽니다. 김태환 최고사업 책임자는 인도네시아는 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한 신흥 경제국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을의 마이랩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의료 인프라가 제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노을의 마이랩은 원격으로 정확한 진단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 인도네시아 의료 환경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경찰은 지난 28일 남부 자카르타 끄망에서 열린 공공토론회를 강제 해산하고 혼란을 일으킨 혐의로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용의자들은 호텔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토론회가 열리던 연회장에 강제로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경찰 대변인은 호텔 보안요원이 용의자와 그 일행의 호텔 진입을 막자 보안요원을 밀치고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6명을 구금했으며
이 중 FEK라는 인물이 현장의 모임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폭행 혐의로 형법 170조와 351조 그리고 위협적 행위에 관한 형법 335조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강제 해산된 토론회는 조국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가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입니다. 해당 토론회는 인도네시아 내외의 여러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이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이번 공격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인권단체들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는 경찰이 사건 후 몇몇 가해자와 악수하고 호응하는 영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